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취까지. 지금 테스트 용도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넣어놔서 그렇지, 실제 당신들 원본 나눠준 거는 한 60문항 넘죠? 예, 그거를 3분의 1로 줄인 거니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문제 훅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연구와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내가 그 원의 방정식 파트 문제는 정의화 성질 문제 아니면 접선 문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화 성질 문제에서 뭐 그리 대단한 거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전처럼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나오고 자취의 방정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선부터 나와야 될 얘기는 아니고, 직선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파트가 있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있고, 또 하나의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교점 생길 거 아니에요, 평행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그 모든, 한마디로 이 점 찍고 도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른제로 만들고 K로 연결해서 이 직선의 일반형을 여기에, 이 직선의 일반형을 여기 이렇게 써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신용을 하면 다들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문제가. 이거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요령만 존재합니다. 그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게. 그거의 연장선이라서 이 똑같은 단어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림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것도 교점 생기지 않냐?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원들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 원의 방정식 하나를 일반형으로 쓰고, 원의 방정식 하나를 일반형으로 쓰고, 여기 걸든 여기 걸든 아무데나 K를 걸어서 는제로 하면 나오는 거였다. 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단이 등장하는데, 단하고 K 이퀄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요. 이게 K 이퀄 마이너스 1이 단이 되는 이유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를 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그게 뭐냐면 x제곱과 y제곱이 등장하는 건데, 그 x제곱과 y제곱이 k 이퀄 마이너스 1일 때는 지워져요. 지워져 버리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 이상한 직선이냐? 그게 아니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이 공통현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동시에 관통하는 직선, 이걸 공통현이라고 부른다고요. K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기억하기가 꺼려지면, 어차피 이건 마이너스면 뭐야? 원에서 원 뺐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압축해서 얘기하면,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거 공통현을 뜻하는 거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의 일반형에서 원의 일반형을 빼버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빼버리는 거다. 그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이런 행동이 하나도 안 이상해야죠. 이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리면 a 플러스 1x 더하기 1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직선이 2,3을 지난다 하니 x에다가 2를 y에다 3을 넣고 푸시면 a에 대한 방정식이 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웬만한 도형은 잡아 빼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행위를 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의 경우 원의 일반형 두 개를 잡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습관적으로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이거 공통현 질문하는 거 맞아요. 공통현 질문하는 거 맞는데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넓이를 이등분한다? 넓이를 이등분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둘레를 이등분한다. 자, 이 큰 원이 요 작은 원에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이 십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 십자가 요렇게가 뭐지? 이 교점을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면 이게 공통현이 된다 그랬죠? 이 공통현에 이 아이의 중심이 놓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썩둑하고 잘랐을 때 요 두 개의 길이가 원주의 절반씩이 되겠죠.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거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풀이 용도로 설명을 하자면 공통현 위에 이쪽으로밖에 안 되는 거였어? 저야 모르겠다. 짧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렇네. 짧게 그리면 되네. 공통현 위에 작은 원의 중심이 놓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통현 위에 작은 원의 중심이 놓일 때.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면 얘가 큰 애예요. 얘가 큰 애라고. 얘가 작은 애고. 그럼 얘 중심이 뭐냐면 마이너스 3,1 이거든요. 마이너스 3,1. 그리고 이 두 원을 잡아 빼요. 잡아 빼면 3a 마이너스 6 x 더하기 4y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 제로. 이렇게 하면 아주 손쉽게 빼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 위에 마이너스 3,1이 놓이면 둘레를 이등분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걸 잘하면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게 풀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굉장히 돌아가야 돼요. 공통현의 길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통현의 길이 이야기를 그냥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뭐 두 원의 사이즈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좀 더 일반적이니까 이제 요 얘기를 해보자면 요 공통현의 길이라고 말을 하면 딱 요 선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선분 길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항상 존재해요. 두 가지 방법. 삼각함수를 수학 1 가서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당신들의 선에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에는 절대로 2점 구하고 2점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는 건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마. 진짜로 하지마. 2점 구하고 2점 구하고 이렇게 선분 길이 구하려고 하지마요. 아예 옵션에 넣지도 않겠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중심거리를 이어서
여기 수직 이등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반지름 R1, 반지름 R2, 그리고 중심 거리 O1, O2에 대해서 잘라서 여기 미지수 하나, 여기 미지수 하나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쓰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제가 R1, R2라고 써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5 그리고 이 길이가 뭐 얼마 할까요? 7 할까요? 7.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5 마이너스 x 제곱 아니지 5의 제곱 빼기 x 제곱 하면 그게 h의 제곱이죠. 근데 그 똑같은 h의 제곱이 9인 3의 제곱 빼기 7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방정식 풀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x가 나오면 그 x를 둘 중에 아무 데나 하나 넣는 것으로 h를 다시 구하는 이런 방식의 피타고라스 정리 2번이라고요. 그리고 먼저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가급적. 가급적. 이게 완전히 피해야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기왕 원의 방정식이 나한테 다 주어진 거라면, 요렇게요. 두 원을 잡아 빼는 방법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두 원을 잡아 빼서 공통현의 방정식만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 직선과 두 원의 중심 중 하나와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요 x를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이 그림에서 반지름과의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쪽 길이가 나오겠죠. 그거 2배 하면 공통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 중에 항상 선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 그려보고 그림의 상황 맞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되게 손쉽게 뺄 수 있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4. 이걸 만약에 잡아 뺀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y제곱 지워지고 2y 마이너스 1 은 마이너스 1 지우면 y는 0. 이 공통현이 y는 0 x축이네요. 공통현이 x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나 원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렇게 공통현이 x축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돼요.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쪽 길이가 공통현의 가로 길이가 루트 3이구나. 그럼 5'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원의 방정식을 아예 일반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까지 얘기를 했으니 둘 중에 미지수 달리는 쪽이 이쪽이죠. 그럼 얘가 그냥 골자만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심 반지름 k 플러스 2. 얘는 1, 1 중심 반지름 6, 1, 1 루트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두 원을 빼서 얘와의 거리를 구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공통현이 생기고 여기 1,1이라는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 수선의 발레를 했을 때 이걸 준 거잖아요. 아니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 길이가 반지름이 루트 8이므로 공통현의 길이가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라는 건 한쪽이 루트 6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원을 잡아 뺐을 때 나오는 그 k 값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K에 대한 식이 될 텐데 그 K에 대한 식이 루트 2이다 라는 등식을 세우면 K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골자가 그렇다고요. 이게 이제 공통현 지나가서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연립방정식 풀려고 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A 때문에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원을 K로 연결하는 거다.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그 디테일이 살짝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4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4y 더하기 4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이 났어. 그 순서대로 썼어.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k를 달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미지수 여기도 미지수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숫자를 집어넣을 때 이 미지수에 곱이 생겨버리죠. 이게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아는 사람들은 둘 중에 미지수가 없는 쪽으로 미지수를 좀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접선 문제가 아닌 듯한 접선 문제예요. 사실은. 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가 있는데 사실 두 점에서 만난다와 안 만난다의 사이, 요게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을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을 하든 질문을 안 만나는으로 하든 우리는 사실은 경계인 한 점에서 만난다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얘가 그런 건데 여기 3,0 중심 반지름 루트 5짜리 원이 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 애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안 만나는 것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것 사이에 있는 이 경계, 즉 접한다와 접한다의 사이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접한다를 구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D는 R, 이걸 이용합니다. D는 R.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나오는 D와 반지름 R이 서로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두 개로 쪼개놨는데 이건 어떤 직선이지? 수민아? 이건 어떤 직선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2 잡고 평이 이동하는 직선. 서윤아, 이건 어떤 도형이지? 한 점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그 한 점은 말해주는 게 좋아요. 0, 마이너스 4요. 예. 0, 마이너스 4 찍고 도는 직선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얘를 한번 그려요.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디테일을 살려서 요거의 2배 되는 자리에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이쪽 접선과 보다는 기울기가 양수로 커져야 되고 이쪽 접선보다는 기울기가 이쪽으로 작아져야 돼요. 그죠? 이쪽이 작아지는 기울기고 이쪽이 커지는 기울기입니다. 그 방향성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기울기는 무한대를 기준으로 음의 무한대에서 돌아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작아지는 방향이고 이건 커지는 방향인데 둘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군. 일단 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게 혹시 특수관계는 아닌가를 봐요. 근데 특수관계가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지름이 2예요. 이게 직각인데 근데 요 길이가 4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 4대 2루트 3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 하는 얘기는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라는 뜻이거든요. 30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게 60도란 뜻이거든.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는 루트 3이라는 기울기입니다. 외워놔도 좋아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루는 기울기는 탄젠트 60도 값인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기울기가 m 이퀄 루트 3 나오거든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m은 루트 3보다 크거나 m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이다. 이렇게. 그럼 아무 계산도 안 할 수 있어요. 상황 판단만으로도. 그 다음 요것도 잔소리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 할 건데 언젠가는 뇌리에 가서 박히겠지. 좋아요? 좌표 평면 좌표계에서 정삼각형 얘기 나오면 어떤 성질을 주로 사용한다고? 까먹었지 또. 수련이는 혹시 기억하나? 박혔어요. 1대 루트 3을 이용합니다. 1대 루트 3.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할게요. 정삼각형이 우리 중학교 때는 세변의 길이가 같다였어. 세변의 길이가 같다. 근데 이걸 좌표 평면 위에서 조건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빡세다고요. 너무 빡세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의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60도 반갈르면 60도, 30도, 90도. 그래서 1대 루트 3을 주로 성질로 사용한다고요. 뇌리에 박아놔. 그래야 정삼각형이 나왔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0,4 중심 반지름 4짜리 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긋는데 이거 좀 크게 그렸어야 되네. 그러면 그냥 대충 그립시다. 자, 여기 직선이 이렇게 하여튼 그렇대요. 이 직선이 이 원을 이렇게 두 점에서 관통을 한대. 그럼 이 원의 중심 C가 있을 텐데 CP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이 모양은 이제 그렇지 못한데 이 M을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고 치면 요렇게 지나가 주면서 요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울기에서는. 그때 내가 이게 정삼각형이 됐다를 어떤 조건으로 만드느냐,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1대 루트 3을 이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중심, 점 사이의 거리가 요 길이의 루트 3배, 내지는 반지름의 2분의 루트 3배. 이렇게 되게. 반지름이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루트 3이 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 된다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교점 구해가지고 거리 갖다 하게 돼 있어요. 있다고 망하는 거라고 그러면. 다음
거의 다 왔네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접선의 길이 이야기 역시나 예. 진짜로 접선의 방정식을 놓자는 건 아니고 놓자는 건 아니고 원이 있고 점이 있는데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다. 근데 접선의 길이는 웬 말이냐? 접점까지의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은 중심거리와 이 반지름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합니다. 이거 뭐 변치 않는 진리니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고 계산하세요. 만나지 않도록. 좋아야? 이건 어떤 직선이야? 그러니까 그 점을 정확히 말하고 3,0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y0 나와서. 요게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얘들아. 지금은 내가 질문하고 니네가 답하는 방식.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너희가 질문하고 너희가 답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이고야. 3,0을 찍고 도는 직선이 원점 중심 반지름 1짜리 원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기울기.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접선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알겠죠? 물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데 또 한 가지 팁 알려줄게요.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 증분 x 증분분의 y 증분의 비율로 기울기를 정의하잖아요.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이거 직각의 방향이 바뀌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직각을 만든 다음에 예분의 예를 해도 기울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각 얘기라서 그래요. 기울기의 정의 중 하나가 탄젠트 세타고 그 탄젠트 세타는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면 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해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동일하니까요. 예분의 예를 하나 동일한 애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 기울기를 K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여기가 원점이고 이게 3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으면 이게 직각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럼 내가 이걸 안다? 얼마지? 이 길이가? 2루트 2죠.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해? 2루트 2죠.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예분의 예로도 된다고요. 2루트 2분의 1. 4분의 루트 2. 그래서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기울기. 그럼 정방향은 4분의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에서 요 사이니까 안 만나려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보다 작다, 4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빠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건 뭘까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전에 우리가 본 내용은 뭐였냐면 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는 요 중심하고 노는 거다라고 했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역시나 중심하고 먼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수선의 발, 최단거리를 구한 다음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단거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얹어주면 최장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직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직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빌드업을 해서 이런저런 살들을, 이 내용을 기초로 이 문제에다가 이런저런 살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붙이는 살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의 문제가 이거예요. 23번. 자, 보세요. 이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놓일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원 위에 점들 P 중에서 얘와의 거리가, 이 직선과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내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최단거리가 얼마인지를 보고, 최장거리가 얼마인지를 보고, 점 P는 최단거리와 최장거리의 사이에 있겠지. 그러면 이 거리가 유리수가 나오든 무리수가 나오든 실수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이 제일 짧은 거리보다 큰 정수부터 시작해서 제일 긴 길이보다 작은 정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라고요. 일단 이해되죠?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이 원의 중심인 3,-2와 직선 2x-3y 더하기 14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9분의 절대값 3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더하기 6, 더하기 14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루트 13분의 26이 돼서 2루트 3이 됩니다. 2루트 3. 일단 요 거리가, 최단거리가 2루트 13이래요. 진짜 3이라고 썼네. 2루트 13이래요. 그 다음에 반지름. 이거 반지름 얼마죠? 이거 없으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아예 루트에다가 예의했으니까 루트 13이 반지름이네요. 그러면 루트 13이 반지름인 고로 요 길이가 총 2루트 13이었고, 그럼 남은 거리도 루트 13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제일 긴 길이는 루트 13을 더 얹어서 3루트 13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레인지가 루트 13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물론 등호가 들어가지만 3루트 13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대충 얼마냐 하면 3.xx고요. 3.xx고 얘가 대충 얼마냐? 그럼 9 집어넣어봐요. 9를 곱해서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봐요. 그럼 얘는 루트 9327, 루트 117이 되죠. 그럼 얘는 100과 121 사이의 숫자니까 10.xx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능한 정수값은 4, 5, 6, 7, 8, 9, 10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답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답하는 사람. 이렇게. 일곱이라고 답하는 사람. 요렇게 하는 이제 최초의 오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건 고맙게도 여기와 양 끝이 포함되질 않았는데 이 양 끝이 모두 정수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그럼 또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의 정답은 7 곱하기 2를 한 14개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봅시다. 네. 지금 우리가 구한 3.xx부터 10.xx라는 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로부터 L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로 가능한 정수죠. 거리로 가능한 정수. 예를 들어 4라는 거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4라는 거리를 이렇게 띄워보면요. 여기서 4라는 거리를 띄워보면 그에 해당하는 P값은 늘 2개씩 나오게 된다고요. 5라는 거리를 띄워봐도 2개,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수 거리들은 항상 2개의 P값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리를 구한 다음 2배를 해라가 원칙이에요. 일단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요 거리도 정수고 요 거리도 정수가 되는 게 이제 함정이에요. 이러면 그에 해당하는 P값은 하나뿐이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작은 거리, 이쪽 경계에 해당하는 거리 1개로 세고 이쪽 경계에 해당하는 거리 1개로 세고 가운데 애들만 2배를 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 붙인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도형의 활용 비스무리하게 냈는데 직선을 너무 쉽게 줘서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풀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직선인데 x 맞아 절로 넘기면 원래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렇게 많이 씁니다. x 더하기 y 아예 얘까지 넘겨서 더하기 4는 0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러면 있잖아. 잘 생각해봐. BC는 고정이지. 그러면 BC 사이의 거리 L도 고정이지. 그러면 이때 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애는 어차피 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1대 루트 3을 계속 지킨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 P가 여기 찍힌다 그러면 요 거리에 루트 3배 되는 이 길이에 2루트 3배 되는 변의 길이를 잡아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 거 아닌가? 그러면 모든 정삼각형, 여기서 비교되는 모든 정삼각형이 다 닮았죠? 원래 정삼각형 끼리는 다 닮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율을 구하라고 그럴 때 그 대상이 넓이면 나는 넓이를 진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 E, B가 M 대 N일 때 그 닮음의 넓이 B는 얼마죠?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는 한 변의 길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같은 해당 길이면 되는 거예요. 같은 해당 길이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해당 길이 예를 들어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구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만만한 또는 내가 그렇게 할 것만 같은 해당 길이는 바로 높이죠. 높이죠. 그게 이 최단거리와 최장거리 얘기가 될 테니까.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필요가 없는 도형이라고 얘가. 왜냐? 기울기가 45도. 1대 1대 루트 2로 다 처리되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루트 2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45도를 이렇게 그으면 이게 루트 2, 이게 루트 2, 1대 1대 루트 2면
요 길이가 2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원래 얼마였는데요? 요 길이는 이게 4니까 2 루트 2. 요 길이가 2 루트 2, 요 길이는 루트 2.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 이거 루트 2 최단거리 루트 2 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여기 있을 테니 예, 루트 2, 루트 2, 루트 2. 3 루트 2.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3인 두 개의 비율인 거고, 최대값, 최소값이. 그래서 넓이비는 1대 9라고 대답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이게. 자, 원 방정식 월요일 파트 2 이렇게 마치겠습니다.